구직자가 정말 꼭 알아야 될 모든 것이죠.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인컨설팅 이정은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외로워 보이세요. 네. 오늘 혼자 오셨어요. 파트너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셔갖고요. 네. 제가 오늘 혼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소식 기대할게요. 네. 자, 우리 열정의 이정원 대표님의 키워드부터 먼저 저희들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죠. 합격자 비법 분석 전자업종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이어서 합격자들의 비법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전자업종이네요. 네. 전자업종 중에서도 콕 집어서 어떤 회사 알려주실 네. 거예요? 오늘은 그 전자 분야인 소니 인턴에 합격하여서 네. 인턴 생활 4개월 후에 정직원이 된 한 합격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자업종은 정말 워낙 많은 분들이 맞아요. 관심이 많은 곳이어서 정말. 저도 좀 관심이 많고 그런데요. 네. 합격자 궁금합니다. 네, 이 친구는 일단 그 유년 시절부터 광고와 최신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여서 마케팅에 입직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대학 시절에는 판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영업에도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입직 활동을 준비를 하면서 그 입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중심으로 영업 직무와 동시 지원을 했으나 네. 일단 신입사원을 마케팅은 잘 뽑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TO가 적은 마케팅 직무의 특성에 좀 위기감을 느껴서 영업 위주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이 지원자는 우리 묻지마 지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친구 역시 뭐 영업 마케팅 이외에도 뭐 금융권, 보험회사, 건설회사 HR 등 굉장히 다양한 면접 기회를 갖게 됐지만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을 충실히 준비하지도 못했고 낙방의 고배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묻지마 지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묻지마 지원 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이게 채용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여기도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모르니까 불안감에 저 역시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입사 지원서를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들은 알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항상 그 학생들에게 묻지마 지원을 하지 말라고 말도 해보고 실제 면접관을 가보더라도 딱 티가 날 정도로 당연스레 낙방하게 되는 게 묻지마 지원입니다. 하지만 그 입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채용 시즌이 돌아오면 빨리 이제 취업도 하고 싶고 기왕이면 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졸업 전에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묻지마 지원을 해서 딱 합격이 되면 어떡하죠? 실제 이 친구 역시 네. 그 여기저기 지원을 하다가 도급순위 10위권 내에 건설회사 본사 관리직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 역시 붙고 나서도 계속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입사 후 6개월 에서 1년 내에 그 많은 이직률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이직률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한 이제 대학에서도 이 이직률을 잡기 위해서 진로를 많이 고민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묻지마 지원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이직률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친구 역시 신중한 판단 끝에 입사 포기를 하고 2개월 동안 다시 구직 준비를 하면서 활동을 해서 소니코리아 그 공채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여 3차 면접 진행 후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참 다행인데요.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 비법이 뭐였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 친구는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일단 신념을 다시 한번 입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모습 역시 저는 면접관에게 어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그 구체적인 면접 전략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취업 커뮤니티와 취업 포털 사이트를 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취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취업 커뮤니티인데요. 일단은 공채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면접 후기 및 기타 정보를 습득하였는데 이 친구의 합격 비결 중에는 취업 커뮤니티를 그 특성상 공채 정보 및 검증된 면접 후기만 그 좀 이외에는 좀
정보를 철저히 배제했던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홈페이지 및 관련 직군에 몸담고 있는 기업 지인들에게 직접 정보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겁니다. 실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요,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늘 말씀드리듯이 이 친구 역시 직접 발로 뛰면서 소니코리아 영업 직무로 근무하는 직원과 직접 컨택하여 회사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채용 진행 시에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 이 친구의 합격 비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합격 비법이 근데 간단하진 않네요. 맞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사 서류에서 이분이 좀 가장 비중을 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공문자소서에서는 지원 동기라던가 성장 과정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취업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그리고 대학생활 영업 경험을 어필하면서 면접관을 공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문 자소서에서는 본인의 미래 목표라던가 인생에서의 가장 컸던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입사 이후에 본인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장 비중 있게 작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국문과 영문 자소서 모두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좀 장황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 친구가 그 면접에서도 가장 어필됐던 부분이 아닐까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직접적인 마케팅 전략을 예시로 들면서 소니의 기업 이념이라던가 연결시켜서 본인이 차후 꿈꾸고 있는 인재상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렌드를 창조하는 트렌드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네, 이 마케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 어땠을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본인이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해서 이미 면접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면접은 그 1차 팀장급 실무진 인성 면접과 네. 2차는 일본인 마케팅 본부장과 영어 인성 면접이 진행되고요. 3차는 일본인 부사장과 영어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그 흥미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면접의 느낌보다는 좀 편안하게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과의 대화 정도로 그 편안하게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고요. 단순한 질문에도 항상 직무 및 회사와 연관하여 대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이제 금융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 면접에서는 관련 분야가 아닌 자격증이 있는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왜 자격증이 있냐는 질문에 전공과 연관되며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 특히 소니코리아 PM은 외환 변동에도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다라고 답변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포괄적인 답변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구체적으로 평소에 지속적으로 생각해왔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이었음에도 최대한 예의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실제 영어 면접에서는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중시하는 면접관의 태도를 이미 이 친구가 파악한 것이 주력했다라고 봅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네. 아니 근데 이분이 인턴 해가지고 정직원이 되셨는데 네. 그럼 일을 잘 못했으면은 정직원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제 그 인턴십을 통한 채용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친구 역시 4개월 동안 인턴십의 기간을 둔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면접관을 갈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했던 동안의 실제적인 뭐 성과라던가 이 친구의 태도 등을 평가를 합니다. 이 친구 역시 4개월 인턴 이후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정직원으로 이제 채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인턴이든 정직원이든 네. 뭐든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인턴은 매일매일이 시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턴 생활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친구 역시 그 4개월 동안이 매 순간, 매 행동, 모든 말들이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네. 참 어렵죠. 4개월 동안 어떤 평가
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4개월 동안 인턴을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많이 보는데 가장 아까 홍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예의 바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턴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통한 적응력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턴 잘못하면 유턴할 수 있거든요. 계속 직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전자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하셨듯이 전자업종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전자 분야는 트렌드가 빠르기도 하고요. 정확한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 분야에 가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거라던가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면접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알아봤는데요. 전자 업종의 이 취업 비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